자, 조국 전 장관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뭐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부부 모두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뭐 불문율처럼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은 또 다른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혐의가 한정되면서 권리행사 밤해까지 더해져서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됐습니다. 네.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이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권남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유재수 씨의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민정실에서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수사를 종료하라고 지시를 한 것까지는 조국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혐의가 나왔다면은 김기현 사건처럼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수사 종료를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무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어떤 예견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지난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에 관한 판례가 많이들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 밑에 비서관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모의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뭔가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사찰에 예. 자기 개인에 대한 감찰에 관해서 항의를 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검찰이 지금 제시한 그런 사실관계들이 맞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사할 권리가 그 감사 그 단계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수사를 청와대에서 의뢰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감찰을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예. 쓰여져 있는 거고 수사를 중단한 게 아니고 그 이 수사와 감찰의 결정적인 차이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그 어떤 집행 능력이 없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는데 예. 너의 투명함을 입증해 봐라.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게 감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특정의 그 범죄가 나오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유재수 씨가 3회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그 포렌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 예. 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 포렌식만 내고 나머지 계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압수수색 진행하면서 계좌를 털어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보만 달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첩해서 수사를 하라? 이거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되었다면 남용된 어떤 행위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나왔고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지시를 다수의 증언들이 뒷받침하고 있단 예.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달라요. 박형철 그 수사관만 반부패 반부패 그 전 비서관만 약간 뉘앙스가 감찰이 좀 무마됐다는 정도지 백원호 씨도 전혀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3인회의에서 어떤 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은 기사에 어떤 그 일방적 검찰들의 주장들이 받아쓰게 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좌라든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에서 골프채라든지 여행권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고받고 땡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여기서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감찰이 진행되든지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그냥 불러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휴대폰을 내라 그래가지고 포렌식까지 봤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렌식까지 했으면은 여기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는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알아놓고도 감찰을 종료하라 그랬다? 그거는 그 수사 지시 종료 자체가 이거 잘못된 예.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직권 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장 심사에서 기준은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결과 어디까지 혐의가 나왔냐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종료를 한 거 그 자체가 어떤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잠깐만 예. 보태서 말씀드리면 직권 남용이 되려면 뭐를 시켜야 되잖아요.
수사 그러니까 종료라고 했잖아요. 수사가 아니죠. 이건 감찰을 종료하라고 했잖아요. 종료하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찰이 더 이상 불가하겠다, 진행이 안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인사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수사를 네. 갖다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수사 지시까지를 안 가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건 박형철 비서관한테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증을 예. 박 비서관, 검찰 출신인 그 사람의 입 외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예. 검찰은 증명해내야 두 돼요. 그 사람이 인사 지금- 조치라는 게요. 예. 백원우 씨가 금융위에 그때 통보를 한 게 그게 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라는 건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 국정농단 수사에서 나왔던 판례들을 보면은 내 직무를 이용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위가 나왔는데도 그냥 그 정도 통보하고 말했다면은 이건 묻은 거거든요. 그 직권남용으로 글쎄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위는 금융위 나름대로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거기서 열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갖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인사위원회 열어라라고 명령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건 개인적인 아니라고 일이라 그러고 예. 통보했다는 게 지금 다 아닌가요? 나온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비리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집한 바가 있으니 금융위에서 참고하라라고 가는 게 정상이죠. 두 분이 지금 직권남용과 아니, 그게- 관련돼서 이제 열띤 토론이 돼버렸는데 예. 실제로 이제 전재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사태 대부분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들이 상당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만 보더라도 직권남용의 혐의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판례가 들쭉날쭉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여하튼 직권남용에 대해서 명백하고 복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두 분이 말씀하신 동안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제일 중요한 쟁점 하나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 가장 예. 중요한 쟁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증거인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진술이 다르잖아요. 예. 박형철 비서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백원우 백원우 비서관 말고 네. 또 그 밑에 행정관 네. 얘기하는 것들과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것들을 어떤 물증을 통해 가지고는 조국 장관이 지금 뭔가 자기의 혐의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뭐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혐의 소명이거든요. 예. 혐의 소명은 평론가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과정에서 어디까지 비리가 나왔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의 논쟁 중심에서 좀 비껴나는가 했더니 다시 스물스물 또 다른 사안으로 중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도 보죠. 청와대 입장 먼저 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영장 청구 정당성 법원이 판단해달라. 수사 의뢰 인사조치 여부 판단은 민정수석실 권한이다.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는 본인이 뭐 결정권이 있었다. 최종 책임은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게 있고 당시 민정수석에게 있고요. 청와대 정무적 결정 검찰 허락받고 하지 않는다. 자, 뭐 각 당의 반응은 뭐 각 당의 색깔과 일치합니다. 조국 영장 청구는 보복이다. 검찰 개혁의 화풀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유재수 감찰 무마의 꼴이다. 몸통. 그 윗선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민정수석 본인 스스로가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고 윗선과의 교류나 보고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은 그렇게 계속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우한 덩어리에 올 것이 왔다. 정의당 권력기관 충돌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살짝 한 발 물러선 삼자적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대한신당 역시 더 멀리 엄정히 판단 바란다. 각 당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검찰이 지금 왜 하필이면 오늘 구속영장을 쳤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들이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거나 혹은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것들을 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없이 정말 순수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항상 없을 때, 그리고 그
지금 패스트트랙의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고 보이면 이런 카드들을 갖다 꺼내는 걸까요? 압수수색이든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든 영장 청구의 시점이 이 경찰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시점에 맞춰서 청구를 해가지고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예, 일이지만 예. 검찰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걸 밀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의혹과 의심이죠. 예, 김성수 더군다나 장관. 예.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사실상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검사 하나만 가가지고 증거 자료 확인됐는지 서류들 다 준비됐는지 예. 증인들 어떤 이거 조정하면 끝나는데 9명이 몰려가요. 거기다 부장 검사까지 가가지고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뭐 주장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방청객을 보면서 그 발언을 갖다 계속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검찰은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있다? 정치와 언론 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들을 빨리 그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들어봐야 근데 돼요. 영장 청구 시기는 이제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 청구될 거라는 게 이게 다수의 견해였어요. 예. 그 시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떤 영장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공수처라든지 법안 상정을 방해한다. 오늘 4+1 협의체에서 협의가 됐거든요. 선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도 곧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같이 앉아. 뭐 예, 검찰 개혁안도 같이 하자 이렇게 뭔가 얘기했습니다. 표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공판 정경심 교수 그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부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조 시점이 한 6개월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불허를 한 거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재판부하고 좀 검찰하고 공판 준비 기일에서 감정 싸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예.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운운한다든지 예. 방어권 보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쌓여가지고는 공판 기일에 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너네 그거 이 일을 인정하겠다 공판 조서 정정하겠다 이러고 합의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위조를 했다는 부분이 2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취소를 안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무죄가 났어도 아마 검찰은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확정이 됐는데 하나만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된다고 보면은 기판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판이 꼬인 면은 있는 거죠. 예.